여러분, 음악이 어떻게 진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진실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중요하지 않게 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최양국 문화평론가의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드보르자크의 음악과 혹슬리의 소설을 넘나들면서 이른바 신세계가 벌이는 진실 게임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기사가요, 바로 이 괴테의 시 한 구절로 문을 엽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마치 낡은 세계의 규칙 같은 건 이제 다 버리고 나만의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신세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즉 진실을 만들어내는 힘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 구절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예술가, 또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신세계를 꿈꾸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떤 방식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어떤 게임을 벌이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첫 번째 사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음악에 담겨 있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예술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우리에겐 꿈속의 고향이라는 그 멜로디로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이 곡은요, 그냥 단순한 향수, 그런 차원의 음악이 아닙니다. 체코를 떠나서 처음 마주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동시에 뼈에 사무치는 고향 생각, 거기다가 그 땅에서 억압받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원주민들의 음악에 대한 깊은 공감까지, 이 모든 게 뒤섞여 있는 드보르자크의 가장 솔직한 진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진실 게임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그냥 기존 멜로디를 베낀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탈진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진실을 보세요. 드보르자크는요, 특정 멜로디를 복사한 게 아니에요. 그 음악에 깃든 정신, 그 영혼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멜로디를 창조해낸 거죠. 이게 바로 표절과 창조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예술가가 진실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드보르자크의 진실이라는 건 무슨 순도 100%짜리 순금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스승인 브람스에게서 물려받은 아주 단단한 고전적 형식이라는 틀 위에 선배인 스메타나의 뜨거운 민족주의 정신을 붓고 마지막으로 낯선 땅에서 만난 소외된 사람들의 애수어린 영혼을 더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합금, 바로 융합된 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그 창조적이고 뜨거운 진실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올더스 헉슬리가 그려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관리되는 세계입니다. 소설 멋진 신세계. 이건 유토피아의 탈을 쓴 디스토피아의 끝판왕이죠. 이 세계의 목표는 딱 하나, 안정입니다. 이 안정을 위해서라면 고통, 슬픔, 불안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진실이 뭘까 하고 탐구하려는 의지 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그냥 없애버린 그런 사회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까요? 기사에서는 그 끔찍한 레시피의 세 가지 핵심 재료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첫째, 인간을 공장에서 상팡처럼 병 속에서 키워서 계급을 나눠버리는 인공부화. 둘째, 잠자는 동안에도 뼛속까지 사회 규범을 주입하는 조건화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불쾌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만능 마약, 소마. 이 세 개의 기둥이 사회 전체를 그냥 꽉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헉슬리가 던지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요, 권력이 진실을 억지로 숨기거나 검열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에 끝없는 쾌락과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던져줘서 사람들이 아예 진실에 관심조차 갖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서 오히려 진실의 가치가 희석되는 오늘날의 탈진실 현상을 수십 년 전에 정확하게 내다본 거죠. 이런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행복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죠. 바로 야만인 존. 그의 이 외침,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말은요, 고통도, 예술도, 진정한 진실도 다 사라져버린 세계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저항인 셈입니다. 관리되는 쾌락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진실을 택하겠다는 가장 인간적인 선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드보르자크와 헉슬리를 통해서 진실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최한국 평론가가 기사에서 제시하는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날카로운 비유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한번 시각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진실의 풍경입니다. 진실은요, 마치 겸재정선의 산수화에 소복이 내린 눈과 같다고 합니다. 가만히 쌓여서 산의 능선이나 나무의 형태를 막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적인 구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진실의 속성이라는 거죠. 반면에 탈진실의 풍경은요, 윌리엄 터너의 그림에 나오는 거친 눈보라와 같습니다. 이건 그냥 거짓말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헉슬리의 세계처럼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이 정신없이 휘몰아쳐서 도대체 뭐가 뭔지 어디가 앞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죠. 모든 경계를 허물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서 진실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탈진실입니다. 드보르자크의 음악, 헉슬리의 소설, 그리고 두 화가의 그림까지 이 세 갈래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는 과연 어떤 풍경에 더 가까울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다른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녹여내서 자기만의 진정한 진실을 창조했던 드보르자크의 세계를 봤고요. 아예 진실이라는 걸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헉슬리의 섬뜩한 세계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요한 눈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혼돈의 눈보라, 그 두 풍경 앞에 서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집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은 과연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요한 눈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방향 감각 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거친 눈보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